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좌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흔히들 5월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가족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뭐 맞아요. 같이 모여서 밥 먹을 시간조차 없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윤정 아나운서는 뭐 평소에 종종 가족들과 식사합니까? 저도 밖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예. 가족들과 자주는 못 먹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식사를 하려고 하고 또 밥을 먹을 때는 내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사실인 거죠? 네, 사실입니다. 부모님 보고 네. 근무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한 번도 그런 적 없으면 되는 거 아니죠? 예. 자, 네. 보기와 다르게 되게 효녀신 것 같은데 최근에 통계청이 청소년 관련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참 씁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주중에 아버지와 단 1시간의 대화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각자 할 일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주 앉아서 식사할 시간도 또 대화할 시간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화라는 게 단순히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진심을 통하는 거,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진심을 나눠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또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가족 간의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내일이 또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오랜만에 가족들 둘러앉아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네네. 또 서로가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도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처럼의 황금 연휴가 됐으니까요. 네. 가족끼리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잡정보센터 어떤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네, 면접의 기본을 알려드립니다. 네. 판타스틱 면접백서에서는요, 첫 면접을 대하는 면접 초보자들의 유용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취업준비생 인기 1위 기업이죠. CJ 그룹 면접에 대한 궁금증은 출고 대기에서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5월 4일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시간은요, 취업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입니다. 네, 오늘은 이남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갖고 왔습니까? 네, 오늘은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관련된 소식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바로 구조조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예. 네, 발음도 어려운데요. 그러니까요. 정부가 추진 중인 이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대규모 인력 감축이 불필요해졌습니다. 네.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해운업과 조선업이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런 여파로 주요 시중은행들의 신입 채용 인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안 좋은 소식이네요. 네, 네. 이 기업 구조조정 소식이 계속 들려오면서 신규 채용 축소 역시 예견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은행권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요. 건가요? 네, 은행들이 이제 기업에 돈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네. 이 빌려준 기업들이 부실 기업이다 또는 구조 조정을 한다 이러면은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불안감도 같이 커지겠죠. 그렇군요. 수십조 원에 이르는 조선 해운 분야의 실질적인 위험 노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익스포저라고 하는데 이 익스포저가 실제 손해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권도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 그 요즘 조선 또 해운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은행권으로 불똥이 튄 건데 네. 하지만 이게 보니까 그 은행권 분기가 소폭 나아졌다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뭐 이렇게 회복도 상쇄하기는 힘들었나 보죠. 네,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텐데요. 올 1분기 순이익은 증가하기는 했는데요. 네네. 이 최근 몇 년 동안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또 최근에는 기업 구조조정 악재까지 겹치면서 손실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군요. 또 시중은행 관계자에 의하면 이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에 은행은 대손 충당금 적립 등 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년과 같은 대규모 인력 채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기업별 대출 금액은 어느 정도 선인가요? 네, 먼저 현대상선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네네. 이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대출 금액이 모두 8,300억 원이고 예.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무려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국책은행과 함께 이 STX 조선 등 중소형 조선사를 계속해서 지원해온 데다가 예. 최근 창명해운이 법정 관리에 돌입하면서 이 쌓아야 할 충당금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그 공채 소식 알려드린 코너에서 그런 말 했었잖아요. 네. 그 상반기 은행권 채용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안 좋은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올해 은행권 신규 채용 전망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망이 매우 좋지 않은데요.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국내 6개 시중은행의 채용은 지난 2012년 3,400여 명에서 올해는 2,000여 명 수준으로 최근 5년 중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KB국민은행과 KB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은 아직까지 올해 상반기 채용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요. 예. 그나마 주요 은행 중 올해 상반기 채용을 진행한 곳은 신한은행이 유일합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 가뜩이나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악재까지 겹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이 은행권 그 취업 문턱이 좀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요. 좀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이것도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외모도 경쟁력이다라는 그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취업에서도 실제 외모가 그 평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 지난달 기업의 인사 담당자 3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예, 예. 응답자의 62.8%가 이 지원자의 외모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네, 자기 관리를 잘할 것 같다 또는 대인 관계가 원만할 것 같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이력서에도 사진을 붙이지 않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해서 이 외모의 중요성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특히 이 외모 중에서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본다고 응답을 했나요? 네, 뭐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인상 등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랬군요. 네. 청결함이나 옷차림, 체형, 얼굴 생김새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외모가 평가에 영향을 끼치는 성별이 여성이 남성보다 무려 4배나 많았다는 점인데요. 이 밖에 인사 담당자들은 밝은 미소 등 푸근한 인상의 지원자를 선호했고 이 뚱한 표정의 지원자를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뚱한 표정보다는 밝은 미소 지는 사람이 낫겠고 네. 또 같은 값이라면 뭐 더 좀 인상이 좋은 사람한테 눈이 가는 건 인지상정이겠으나 그래도 어쨌든 뭐 그게 어떤 평가의 척도 절대 척도가 되면 안 되겠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취업 준비생들은 어떤 스펙 같은 경력 외에도 이제 저희가 뭐 이번 시간 통해서도 항상 얘기했었지만 너무 좀 다른 곳에 그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네, 정말 준비생들이 준비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인지 서울 강남의 여러 성형외과에서는 또렷한 눈빛을 가질 수 있는 시술이나 또는 매력적인 인상을 주기 위한 성형수술을 특화해서 아예 내걸고 있는데요. 예. 또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진을 올려두고 외모를 평가해달라 이런 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 이는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한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네.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 인터넷에 사진까지 올리면서 평가해달라고 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준비생 같은 경우 봤더니 스펙이 크게 나쁜 것도 아니었고 또 면접 질문에도 답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떨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첫인상이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이러한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단시간에 외모 업그레이드를 도와줄 조언이 20개가 넘게 달렸다고 합니다. 이마를 더 드러내는 걸 추천한다 또는 안경을 벗고 렌즈를 껴봐라 이런 식의 추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추천 듣지 마시고요. 어쨌든 뭐 그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정한 용무 지원자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겠지만 너무 뭐 성형 같은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거울을 보시면서 우리 부모님이 낳아준 내 얼굴이 가장 이쁘고 잘생겼다 생각하시면서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자신감이 있다면 면접에서도 또 충분히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취업인 뉴스의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면접 합격의 공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판타스틱 면접 백서입니다. 네, 오늘은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게 면접 초보자들이 그 첫 면접을 앞두고 얼마나 떨릴까 뭐 이런 네.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저는 첫 면접 때 기억을 해보면은 어떤 방송국 면접이었는데 그 면접관이 너무 아름다우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편하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윤정 아나운서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는 첫 면접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조차 안 나고 또 네. 기억하기도 싫습니다. 네, 누구나 그렇죠. 이게 네. 누구나에게 첫 면접이라는 게 이제 첫사랑만큼 강력한 기억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늘 강사님께서 면접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고요. 네. 면접 기본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까 싶은데 네. 첫 번째 방법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이제 지금 면접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네. 일단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지루한 느낌이 들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팁은 5문장 안에 말해라 다섯 하는 문장, 거예요. 예. 네. 물론 뭐 6문장으로 해서 떨어진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좀 가이드를 잡아드리고 싶어서요. 네, 일단 5문장이라고 하면 30초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30초 안에 내용을 녹이시면 면접관이 딱 적당한 길이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근데 요약해서 말하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글을 네. 줄이는 것도 그렇고 특히 말을 줄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예를 그렇죠. 들면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예시 문장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처음에 첫 문장에서는 좀 2갈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당신의 업무 강점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의 강점은 무엇입니다. 첫 문장에서 정의를 내려주시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 내 강점에 대해서 조금 더 부차적인 설명, 구체적인 설명을 한 문장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에피소드를 2문장 정도로 짧게 줄여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내가 이런 강점이 이 직무에서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녹여주시면 네. 이 정도가 5문장 30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나에 대해서 어필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네. 자칫하면 길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지루해질 수도 있을 텐데 네. 이렇게 방금 강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 예시문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면접 초보자를 위한 다음 노하우는 어떤 건가요? 네, 다음으로 드릴 거는 이제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지나치게 뭐 저는 4.0을 받았습니다. 뭐 저는 인턴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과겠지만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스펙이 비슷해요. 그래서 너무 내 팩트를 얘기하기보단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 내가 어떤 걸 잘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원자 본인에게는 굉장히 대단한 성과고 네. 집에서는 정말 큰일이지만 그렇죠. 개천에서 용나는 거지만 네. 그런 사람은 너무 많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험은 비슷하기 때문에 본인의 가진 뭐 능력이나 뭐 어떤 성과보다 내가 얼마나 어떻게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을 이뤘는지 성과는 뒤로 가고 예. 자신이 했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초반에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정과 노력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노하우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감성 소구가 중요하다라고 감성 말씀을 소구요? 네, 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하고 싶었다, 정말 즐거웠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성적인 얘기, 제가 뭐 학점이 4.0입니다. 어디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면 이성의 뇌, 그러니까 좌뇌가 발달을 하게 되면 조금 듣는 사람도 비판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뭐 제가 이게 너무 즐거웠고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 이런 성과까지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감성적인 어필을 하면 네, 아무래도 좀 마음이 더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나사에서 일하다가 뭐 달 착륙을 했다 이 정도 내용이 아닌 이상 크게 네, 차별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나의 이야기, 내가 어떤 걸 했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차별점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뻔한 이야기여도 감성적인 그 멘트를 섞어서 한다면 네. 훨씬 더 상대방의 마음에 꽂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네. 가끔은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과유불급이라고 네. 너무난 말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하다 보면 속고만 살았냐고
아니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런 말들을 싫어하시는 분이 진짜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자신의 뭐 이야기를 어떻게 해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설득해라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제 네.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면접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이제 심증만 있는 바람을 걸렸을 때처럼 해라. 어렵네요. 네, 뭐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말 설득, 아, 내가 정말 이런 거 아니야. 난 정말 너만 좋아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네, 굉장히 이렇게 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되게 플랫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건성건성은 아니지만 그냥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조금 설득,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네, 진심을 다해 어필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좀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심증만 재미있는- 있는 네. 바람이라고 그런다면 공포스러운 느낌으로 해야 돼. 그건 아니겠죠? 정말 절박함으로 네. 네. 진정성이 아주 중요할 것 재미있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주셔서 이해가 좀 그렇습니다. 쉬웠는데요. 네. 다음 네 번째는 뭔가요? 네, 제가 또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평소 말투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평소 말투요. 예. 갑자기 학생들이 면접을 보게 되면 알파고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제가 이 기업에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어필할 수 있고 막 정말 쉬지도 않고 로봇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두 가지 뭐 팁을 드리자면 네. 끊어 읽기와 음의 높낮이 조절이 이제 첫 번째고 예. 너무 어려운 단어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음. 예를 들어서 저의 장점은 쉬고 친화력입니다. 제가 이런 친화력이 이렇게 쓰이고 이렇게 쓰입니다. 좀 끊어 읽으면서 친화력이라는 중요 단어들은 친화력입니다. 이렇게 좀 높게 이야기를 하셔야 들리고요. 또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를 할 때 네. 뭐 제가 이러한 역량을 뭐 발휘하여 뭐 학우들의 뭐 내재되어 있는 무엇을 막 이런 단어 안 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제 면접이 되는 순간 뭔가 어려운 단어들을 뭐 얘기해서 전문성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이런 어려운 단어를 쓰면 잘 안 들려요. 면접관은 하루에 100명 이상의 지원자들을 보기 때문에 들리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친구한테 이렇게 편하게 또 얘기하듯이 그렇지만 단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는 그렇죠. 게 중요한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부도 짚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정말 이건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본인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자신을 알라. 뭐 이거죠? 네 예. 자신을 알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걸 물어봐요. 선생님 근데 장점 뭐라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장점 뭐라고 해요? 선생님 저 취미 뭐라고 할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 싶어요. 믿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면접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드리는 말씀이 면접 떠나서요 라고 시작을 해요. 면접 떠나서 진짜 장점 뭐예요? 진짜 취미 뭐예요? 평소에 뭐 해요? 라고 제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면접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나를 보여주는 거고 그동안 충분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서류와 인적성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걸 깊이 생각해보고 있는 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면접 합격의 첫 번째 시작이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좀 하셨지만 네. 저도 그런 걸 진짜 수백 번 되뇌고 들어가도 뭔가 이렇게 꾸미게 돼요. 이게 그렇죠. 솔직하게 말했는데 의외의 답이 그 질문이 들어오면 네.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은 뭐라고 하는지 네, 좀 어떤 맞아요. 스탠다드한 답이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걸 텐데 네. 면접 초보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제가 5가지 정도 뽑아왔는데요. 네네. 네. 먼저 첫 번째 궁금해하는 것들이 선생님 그러면 매번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끝나야 하나요? 라고 네. 많이들 물어봐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라든지 의사 면허가 있어서 의사가 될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닌 이상 보통 이제 친화력, 소통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면접관님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역량이 이렇게 발휘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좀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있잖아요. 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순발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면 뭐 네네. 순발력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약 체결 시에 뭐 상대방이 즉흥적으로 어떤 새로운 계약을 조건을 요구할 경우에 순간적인 판단력이 중요할 텐데 예. 그럴 때 저는 이런 숫자 감각과 순발력을 통해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이익이 우리에게 더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네. 것들. 그래서 네. 직무에 대한 이해와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어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성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네네.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지원자들을 보면서 뭐 소통, 친화력 네. 이런 상투적인 단어를 엄청 많이 듣게 될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그런 단어들이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 저희 면접 첨부자들의 흔한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정말 많이 물어보실 질문인데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 면접에서 이야기도 해도 돼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근데 정말 없는 형편에 정말 쥐어짜내서 최선의 답변을 만들어낸 게 이제 자기소개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자기소개서와 다른 내용을 하려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은 해도 된다. 음. 대신 조금 줄여서 임팩트 있는 이야기들만 간추려서 해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면접을 하다 보면 네. 구어체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면 아투라고 하죠. 이 아기 말투나 네. 아니면 뭐 그런 친근한 말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주의를 해야 할까요? 네, 이게 보통 이제 요체라고들 많이들 하죠. 뭐뭐 했는데요. 네. 뭐 이렇게 끝나는 것들을 학생들이 조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면접은 뭔가 딱 격식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요체를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는데 저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딱딱해지고 뭔가 꾸민 듯한 느낌이 나느니 요체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주의할 점은 문장의 시작과 끝에 요체를 쓰면 확실히 약간 격식이 좀 더 떨어져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취미가 요가인데요.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조금 더 친근해 보여요. 그래서 제 취미는 요가입니다. 제가 이런 요가를 뭐 자주 하는데요. 뭐 그래서 요가를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요체를 넣는 건 네. 조금 더 자연스러움을 줄 수 있지만 문장의 처음과 끝에서는 조금 요체를 자제하고 다체를 써주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즘 뭐 아나운서들이 나오는 프로그램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네. 아나운서들이 하는 정제된 해유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면접 초보자의 흔한 질문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에피소드들이 사실 우리가 많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에피소드가 2번 이상 똑같은 것을 이야기해도 되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해요. 아니면 나의 강점을 같은 거를 2번 얘기해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에피소드를 물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최대한 여러 스크립트들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뭐 꼭 내가 어떻게 좀 없어서 경험을 이제 2번을 겹치게 이야기를 한다 하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겹친다는 그 의미가 이제 뭐 1차 면접, 2차 네. 면접 이때 같은 회사 면접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요. 1차 면접, 2차 면접에서 대부분 똑같은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한 면접장 내에서 같은 그래요? 이야기를 2번 해도 되냐. 근데 이게 정말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동아리라든지 그런 것들 한 게 없는데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아차 싶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경우들이 얘기군요. 있는데 예. 네. 어쩔 수 없으면 써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네, 해주시면 같은 뭐- 얘기 다른 느낌. 네, 그런 그렇죠. 느낌. 예. 네. 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또 면접 초보자들의 흔한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자기소개 어떻게 해요? 1분 자기소개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1분 자기소개에서 무슨 내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1분 자기소개서 1분 자기소개 안 듣는다고 그러던데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면접이 좀 길면요. 면접관 분들이 1분 자기소개를 시키고 자기소개서를 훑어보는 경우들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잘 안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듣고 싶은 내용은 듣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조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대충 듣는 건데 그중에 좀 정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내용 위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잘하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자기소개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안 듣는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면접에서
자기소개하세요 하고 개인 질문 하나 정도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개인 질문에서 내가 원하는 질문 못 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못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소개는 그래도 중요하게 잘 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끌고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자리인 만큼 그 1분이 나의 절체절명을 1분이다. 나의 네. 그 미래를 뭐 좀 준비할 결정짓는다 그렇죠. 생각을 하시고 네. 잘 좀 꾸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오늘 면접 초보자들을 위한 그 갖가지 질문들을 좀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네. 끝으로 강사님께서 이렇게 면접 초보자들에게 해주시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정말 면접 이제 5월 2일부터 시작해서 폭풍으로 몰아치고 있는 이 면접들. 네. 정말 이제 고민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도 많고 이 얘기 다르고 저 얘기 다르고 이런 것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해드린 말도 누군가는 저렇게 하면 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만큼 면접이라는 건 어떤 특정 기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에 따라서 그날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정말 다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남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쭉 이렇게 자신감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나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나에 대해서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답변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타스틱 면접 백서 커리어 칼리지의 임소아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장센터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지역별 채용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는 고용 네트워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취업 고민 상담 코너인 출고대기에서는요. 네.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죠. CJ그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기대해 주세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환경 보호,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옥상에 폭력이 자라면 캠퍼스에 폭력이 됩니다. 복도에 욕설이 자라면 거실에 욕설이 됩니다. 교실에 따돌림이 자라면 회사에 따돌림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라면 학교에 웃음이 자랍니다. 당신에게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직업은 미래? 직업은 희망이죠. 저에게 있어 직업은 기회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비추고 기회를 나누는 일. 한국직업방송이 함께합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한국직업방송 1등 보도 채널 연합뉴스TV가 새롭게 만듭니다. 열정에 NCS를 더하면 희망도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꿈에 일과 학습을 더하면 일터도 함께 커져갑니다. 도전에 K무브를 더하면 세계도 당신의 무대가 됩니다. 능력을 키우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능력을 더하면 더 큰 세상이 열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보세요?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어요. 체크카드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체크카드를 꼭 보내야 돼요? 본인 통장이 범죄 연루되어 당장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대출 가능하십니다. 지금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네. 잠깐 이거 홈페이지 맞아? 보이지 않는 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뭐야? 은행이죠. 확인 좀 할게요. 의심이 안심입니다. 스마트폰을 쉬게 하는 모바일 제로타임. 스마트폰을 끄면 행복이 켜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모바일 제로타임을 정해보세요.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먼저 전국의 고용센터 연결해서 채용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용 네트워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성쌤과 함께 취업의 모든 궁금증을 날려보는 시간이죠. 출고대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고용 네트워크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리 지역의 채용 정보를 발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입니다. 네, 오늘은 인천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천고용센터의 김성자 주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김성자 주무관입니다. 네,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소개해드릴 정보는 주식회사 휴먼앤테크 채용 소식입니다. 네. 휴먼앤테크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품질 보증 및 생산관리 관리자 1명을 모집합니다. 고졸 이상 학력으로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예. 문서 작성 가능자와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보수는 월 200만 원 수준입니다. 네. 채용 시 구인이 마감되오니 관심 있는 구직자는 이력서를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게 어떤 겁니까? 예. 네, 다음 소식은 재단법인 인천 테크노파크 채용 소식입니다. 네. 재단법인 인천 테크노파크는 인천 연수구 갯벌로 송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험 생산 제조 및 기술 검사 서비스 업체입니다. 모집 직종은 모터 시험 및 기술 지원 등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입니다. 전기공학 또는 전기공학 전공자로 경력은 5년 이상이어야 하며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구직자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5월 13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및 우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인천고용센터의 김성자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지역 들려보겠습니다. 네. 서울고용센터의 박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서울 지역의 인재구한 기업 어디입니까?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마포구 강성로 6길에 위치한 고은회계사무소에서 회계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며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으로 금융, 회계, 세무학 전공자와 전산세무 2급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회계 프로그램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네. 접수는 6월 2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서울 중구 태계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모두 인터내셔널에서 웹디자이너, 상품 디자이너 5명을 모집합니다. 네. 급여는 연봉 2,500만 원으로 지원 자격은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고요. 관련 학과 전공자, 동종업계 경력자, 그리고 포토샵, 일러스트 능숙자를 우대합니다. 접수는 5월 3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 구직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서울고용센터의 박가혜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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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고용 네트워크는 인천과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취업 고민에 힘들어하고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죠. 네, 출구 없는 고민 대책 교원 프로젝트 출고대기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멘토이시죠.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저희가 그 기업의 관점에서 취업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를 조금 해주신 대로 진짜 채용 얘기 갖고 오셨다고요. 예. 지난 3주 동안 누구를 뽑을 것이냐, 무엇을 평가할 것이냐,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실제 기업은 어디입니까? 취업 준비생들이 선호하는 기업. 네. 1위로 항상 뽑히고 있는 CJ그룹 제 친정입니다. 계셨던 곳이죠? 예, 제 친정 기업입니다. 예, 거기 요즘에 CJ 관련된 질문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폭탄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계셨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중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개 추려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두 분께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까요? 먼저 윤정아 네, 그럼 첫 번째 사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IT 부문에 지원한 지원자입니다. 현재 1차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면접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네. CJ는 글로벌 역량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글로벌 관련 면접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하고자 합니다. 저는 글로벌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호주 워킹 홀리데이 경험과 또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서 가이드 역할을 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왔던 많은 외국인과 친구가 될 수 있었고 또 부족한 영어 실력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서에 기입한 영어 말하기 점수와 토익 점수가 낮습니다. 만약 면접에서 이와 관련된 약점을 파고드는 질문이 들어온다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는 어학 관련 점수가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입사 후에 높은 어학 점수가 필요하다면 업무 후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회사에 필요로 하는 부분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도 괜찮을까요? 굉장히 좀 치밀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CJ그룹이 좀 글로벌 역량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지원자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죠. 어학 실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본인은 뭐 잘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좀 조언해 주실까요? 객관적인 숫자로 나온 부분은 깔끔하게 쿨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 점수가 낮다라고 했죠. 공격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깔끔하게 쿨하게 예, 낮습니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격 포인트가 돼서 계속 꼬리꼬리 질문을 하고 나를 당황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군요. 네, 뭔가 이렇게 지원자를 압박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원자?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빨리 인정해라. 첫 번째는 빨리 인정해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유리한 관점으로 방향 전환을 재빨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관점에서 글로벌 역량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언어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적인 부분 플러스 그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활용했던 그런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학 부분은 불리해. 그럼 그거는 쿨하게 딱 인정하고 그다음에 재빨리 다양성을 수용하고 경험했던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전환을 확 해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뭐 그 외국에 가려면 제품들도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런 것도 괜찮고 나와 생각이 다른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오해했던 것을 풀고 그것을 수용하고 활용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겪었던 이런 에피소드를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지원자가 만약 입사 후에 높은 어학 점수가 필요하다면 남는 시간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러한 태도, 기업의 입장에서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니에요? 네. 회사 입사 후에 열심히 공부하겠다. 면접관을 그걸 딱 듣는 순간 야, 우리가 무슨 교육기관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업무 후에 남는 시간? 일단 없습니다. 업무 후에 남는 시간은 없을 거고요.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학생 시절에 남는 시간보다는 훨씬 적을 거예요. 학생 때 많은 시간 때도 내가 준비하지 못했던 거를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면접관들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겠다.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가끔 그게 유효할 때가 있어요. 그 밖에서 배울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영어라든가 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열심히 입사 후에 배우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교육기관이냐라고 묻겠지만 중요한 거는 회사에 들어와서만 배울 수 있는 거. 이거는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영업 스킬이라든가 이런 유의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들어와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하면 되죠.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모르는 질문이 하도 많아갖고
한다고 했지만 예.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예. 떨어뜨린다면 예. 제가 더 준비해서 오겠다. 이런 거 괜찮지 않아요? 예. 예. 내가 이 들어가서 회사에 너무 들어가고 하겠다보다는 싶다. 예, 그렇죠. 예. 예. 아,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합격하시는 알겠습니다. 거군요. 예. 자, 그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 모자란 부분은 입사 후 채워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은 지금 태성 쌤 말처럼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고민 상담을 좀 읽어볼게요, 제가. 자, 안녕하세요. 출고되기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CJ 대한통운을 지원하는 학생인데요. CJ 인적성 합격 통보 받는 순간 너무 기뻐서 친구들과 치맥 파티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면접이 걱정돼서 잠을 잘 수가 없네요. CJ그룹의 면접은 다른 기업과 달리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CJ 면접의 면접 기출 문제와 모범 답안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많은 강사분들이 합격 비법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모두 말이 다르고 추상적인 예들만 많아서 참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김태성 선생님은 CJ그룹 출신의 채용팀장이라고 하셨잖아요. CJ 면접 합격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네, 뭐 여기에 사연에서도 얘기했듯이 치맥 파티도 잠시 면접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태성쌤을 잘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채용 얘기 해주시죠. 예. 지금부터 진짜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은데요? 네. 예. 제가 이제 신입 공채를 CJ그룹을 총괄했던 책임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옛날 생각이 나는데 회의실에서 밤새서 쪼그리고 자면서 그 채용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고 진행했던 그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면접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 CJ그룹 면접의 평가 항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예. 이것도 공개하시는 거죠? 예, 이게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공개하는 거라기보다는 이미 CJ에서 홈페이지에 그걸 다 공개하고 있어요, 이미. 아, 그래요? 학생들이 예. 안 볼 따름입니다. 그래서 CJ 구성,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CJ 면접 구성을 말씀드리면 1차와 2차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차 면접은 직무 면접과 심층 면접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심층 면접 2차는 이제 1차 면접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원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예, 그렇다면 먼저 심층 면접 이거는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예, 학생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은 부분이 이 심층 면접이에요. 네. 다른 기업에서는 없는 면접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면접입니다. 이게 이 안에 토론 면접과 PT 면접이 합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좀 상세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면 일단 6명이 한 팀으로 들어갑니다. 한 팀으로 들어가서 일단 주제를 받고 회사와 직무와 관련된 주제를 받을 거고요. 준비 시간을 거쳐서 개별 PT를 5분 동안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6명이 다 개별 PT를 하고 나면 모여서 그 6명이 토의를 합니다. 팀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상의 고객, 가상의 부장님한테 가가지고 팀 PT를 합니다. 그러면 부장님은 탁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거 비용 드는데 우리가 투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의 피드백을 주면 다시 그 피드백을 받아서 2차 토의를 합니다. 팀 내에서. 그래서 2차 대안을 마련하고 발표하고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심층 면접입니다. 내용 구성을 보면 PT 면접과 토론 면접이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할수록 토론과 PT를 이곳에서 예. 단체 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토론과 PT를 잘하고 좀 말빨이 예. 좋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유리하긴 하지만 아주 미미하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토론과 토론 면접의 차이, PT와 PT 면접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 목적이 달라요. 뒤에 면접이 붙는 순간 우리는 점수를 따야 돼요. 그러니까 토론에 이겼다고 해서 합격이 아닌 거죠. PT를 잘한다고 해서 합격이 아닌 거라는 거죠. 점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에 초점을 맞춰서 토론 면접과 PT 면접을 준비해라. 네. 제가 이제 타 방송에서 뇌땡남이라는 방송에서 뇌땡남. 뇌땡남. 예, 거기서 이제 전현무 씨를 대상으로 면접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결과 발표를 할 때 전현무 씨는 토론에서는 이겼습니다만 토론 면접에서는 탈락하셨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토론은 압도했지만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그 평가 항목에서는 점수를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수, 평가 항목에 초점을 맞춰서 토론 면접, PT 면접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말이 평가. 좀 어렵네요. 그렇죠? 네. 예. 토론에서는 이겼는데 토론 면접은 탈락이다. 이건 그렇죠. 좀 가장 핵심적인 평가 항목. 비호감이란 거예요? 네. 말은 잘했지만 뭐가 좀 이게 아니요. 이게 토론에서는 이기는 것이 목적이지만 토론 면접에서는 평가 항목 중에 협의, 절충, 팀워크, 배려 이런 것들이 같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겼지만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차 심층 면접에 이어서 이 직무 면접은 또 이것도 어떻게 참 중요해 대비를 해야 보이는데. 할까요? 예, 직무 면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질문과 대답으로 하는 면접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원 직무의 팀장급들이 들어와서 면접을 보실 거고 예. 질문하는 내용, 평가하는 내용은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직무 역량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거 바로 그거 봅니다. 그냥 똑같이 그거 봅니다. 직무 역량. 예.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recruit.cj.net이라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네. Job Inside라는 메뉴가 있어요. 지금 적으세요. Job Inside. 거기 가보시면 직무 역할이 무엇이고 그리고 필요 역량이 무엇이고 향후 비전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의를 잘 해놨거든요. 그 필요 역량이라고 돼 있는 거 어떤 데서는 퀄리피케이션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내시면 바로 그게 평가표예요. 직무 면접의 평가표예요. 가고 싶어하는 마음만 많지만 마음만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직접 찾아보시면 좋은 팁이 많다는 거 여기 기억을 들어가는데 하시면 1분 되겠습니다. 이상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본인 노력도 안 하면서 이렇게 그러신 분도 있으면 안 되겠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평가 항목 찾아내고 평가 시트에 어떤 집중해라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태성쌤 그 출고대기 방송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네, 근데 태성쌤은 이 기업 면접 시스템도 설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와,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기업에 남는 재미있는 면접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죠. 제가 채용팀, 기업의 채용팀들 대상으로 면접을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라는 것을 컨설팅도 하고 네. 있는데요. 예. 기억에 남는 재밌는 것들은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샘표의 요리 면접이라든가 요리 면접. SK에서는 레고 면접도 해요. 레고 나눠주면서 레고 나눠주고선 만들어봐라. 이렇게까지 합니다. 관심도 없으면서 뭐 우리 회사 일하겠느냐. 그러니까 레고를 잘 만드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레고를 만들도록 시키거든요. 그 안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팀워크를 이루는지 그렇죠. 그것을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연극 면접 수출입은행에서는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요. 연극도 마찬가지예요. 연기력이 좋으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역할을 분담하는 동안에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소통하고 팀워크를 이루고 뭐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CJ ENM에서 PD를 뽑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왔었어요. 네. 기억에 남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많겠죠. 끼쟁이들이 많겠죠. 대부분 이제 PC를 들고 와요. 자기가 만들었던 작품들을 가져와서 쫙 발표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대단한데 하다가 나중에 지루하더라고요. 그 순간 어느 친구가 거의 비슷한가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어느 순간 한 친구가 냄비하고 그리고 물하고 라면을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뻔하고 같은 거.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더니 저 준비하겠습니다 하고선 불 켜고 물 붓고 물을 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끓이면서 자 PD는 밥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딱 하는 순간 우리는 감동했어요. 대부분 외부에서는 PD 하면 멋지게만 보거든요. 고생한다는 거 생각 못하고. 근데 이 친구 제대로 아는구나 하고선 점수를 주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창의에 좋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합격할 듯 했는데 안 됐군요. 왜냐하면 이후에 2명이 라면을 더 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공유된 거였어요. 공유된 거죠. 그러니까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것에서 창의력을 보이지 못하고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뭐 면접관들에게도 그다음에 면접자들에게도 기억에 남는 그런 면접이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제가 다음 고민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보시죠. 네, CJ 면접에서 스펙이 영향을 줄까요? 이번 CJ그룹 신입 공채에서 운 좋게 인적성 검사를 통과해서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학점도 낮고 자격증도 없고 일명 저질 스펙이라서 걱정입니다. CJ가 스펙을 많이 보지 않는다고 듣긴 했는데 그래도 영향은 있겠죠. 면접에서 스펙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까요? 뭘 또 이렇게 본인 자학을 또 저질 스펙이라고까지 하시고 비교적 뭐 낮은 스펙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면접 관문까지 왔다는 건 어떤 그 장점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일 텐데 궁금합니다. 면접에서 저는 뭐 크게 스펙이 좋았던 건 아닌데 스펙이나 어떤 이런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신 분 많은데 좀 실질적으로 대답을 해주십시오. 실제 채용팀의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스펙은 면접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자소서나 서류 심사에서 스펙에 대해서는 걸릴 만큼 걸렀고요. 면접에서는 제로 베이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전 것은 신경을 안 쓰고 면접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내가 걱정하는 것이 학점이야. 그러면 학점이 낮아? 그럼 질문거리, 공격거리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학점이 왜 낮아?라고 했다고 해서 학점이 낮아서 마이너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압박을 해보고 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학점이면 그럼 유리하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 어떻게 잘 대응하는가를 제일 우선시한다는 거죠. 고학점일 때도 대학원 가지 그랬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요. 예, 스펙은 되게 그냥 기분 면접 상하겠네요. 거리로만 열심히 사면 된다. 왔는데, 예. 그러니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영향 주지 않고요. 그냥 면접의 질문 소스라고라 그 정도라만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허들 방식이라는 표현을 허들 방식이 쓰거든요. 뭡니까? 예. 허들만 넣으면 그 다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요구하는 학점이 3.0이야. 그럼 3.0만 넘으면 3.0이나 4.0이나 4.5나 똑같아요. 면접에서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역 미필인데 병역 그 필요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뭐 특전사를 나왔든 예. 뭐 방이었든 뭐든 그렇죠. 그냥 필마하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예. 이제 어떤 그게 좀 안타까운 게 면접 탈락자들이 자꾸 이상한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면접 탈락의 요인이 다른 곳에 있는데 탈락하고 나면 역시 스펙이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워요. 저는 실제 기업에서 채용 시스템을 설계하고 총괄 책임졌던 사람인데 제가 아무리 지원자들한테 얘기를 해도 제 얘기보다 특히 CJ에 대한 얘기를 해도 제 얘기보다 아는 형의 얘기, 예, 컨설턴트들의 얘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의심하는 친구들 공통점 제가 쭉 봤더니만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맞습니다. 그런 귀가 나팔겨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아무튼 오늘 그 태성 쌤이 하는 말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태성 쌤,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스펙 뭐 어제도 이제 몇 종 센터 얘기했었는데 요소별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그 8대 스펙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사실 그게 뭔지 잘 몰라요. 8종인지 뭔지 그죠? 얘기하던데, 네. 왜냐면 채용 팀장 입장에서 그걸 신경 써본 적이 없어서 그게 뭔지 외우지를 못해서 그러니까요. 일단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8대 스펙이 팀장님도 뭔지. 모르셨군요. 저도 몰라요. 이게 뭔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예, 근데 토익, 어학연수, 학점, 대학, 인턴, 수상, 자격증, 봉사활동 이걸 8대 스펙이라고 한대요. 근데 토익은 일단 기업에서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토익 점수에 대해서는 토익은 기술이야 이렇게 홍보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 점수 이상만 넘으면 되고요. 스피킹 위주로 간다. 스피킹.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학연수 요거는요. 제가 출장을 많이 가보면 기업에 있었을 때 재밌는 모습들 많이 봐요. 한국 학생들끼리 돌아다녀요. 근데 미국 가서 한인타운 가서 놀고 그죠? 그런 양심의 얘기하는 거죠, 가책은 느끼는지 이름은 영어로 불러요. 스테이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점, 기준 점수만 넘으면 3.0이나 4.0이나 똑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대학은 요즘에 많이 그래도 대학을 가리고 심사하는 기업이 늘어나긴 했지만 영향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솔직한 대답이네요. 예. 인턴 이건 관련 기업과 직무 역량과 관련된 곳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수상 요거는 아무데나 가서 수상한 건 말고요. 내가 지원하는 기업 직무와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제일제당에 마케팅 지원하는데 제일제당에서 주최하는 마케팅 공모전에 수상했어. 이런 것들은 괜찮다는 얘기죠. 예. 그죠? 자격증 이것도 CPA, 노무사 이 정도 아니면은 퀄리티 높은 거. 컴활 2급, 워드 1급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태권도 일단 이런 거 안 되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봉사활동 여기는 이제 자선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뭔가 불안해서 스펙에 매달리는 그죠.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원인이 하나는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쉽게 열매를 따려고 하는 취업준비생들의 안이함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게 공감합니다. 취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이 그 이해관계자들이 세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채용팀장, 뽑고자 하는 채용팀장들, 하나는 취준생, 또 하나는 이것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그룹들 이렇게 있는데 채용팀장 입장에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원칙에 따라서 진짜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취준생들은 원칙에 따르기에는 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시 계속 이제 스펙 맞추기에 좀 급급하다 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자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쪽에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많아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게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들이 있었는지 좀 사례 하나 좀 들어주시죠. 그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연수를 받는 남자들 특징을 조사했더니만 키가 173, 몸무게 70, 손잡이, 오른손잡이, 손금, 재물선, 안경 쓰고 뭐 이런 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채용팀장들은 그걸 보고선 재밌네? 그러고서 지나가 버렸는데 취준생들은 거기다 의미 부여하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현상 요거에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채용팀장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믿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오늘의 운세다 정도로 재밌게 지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실제 그 기업 채용팀장의 비밀 노트 공개해 주셔야죠. 끝으로 좀 공개를 해주시죠. 제가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답은 recruit.cj.net 채용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서. 예. 네. 70%의 답이 거기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기업의 홈페이지만 들어봐도 답이 있다는 거 좀 잘 아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합격 비법을 다 알려주셨는데,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또 그리고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못다한 이야기가 긴 얘기가 있는데 오늘 시간상 뭐 다 하지는 못할 거고요. 네네. 그 잡포탈에서 설문조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류가 많습니다. 해석에 대한 오류, 사용에 대한 오류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예, 제 말 믿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진짜 채용 얘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출구대기 위포트의 김태성 취업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잡정센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